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변경이잖아요. 예, 관리처분 인감이 변경 2인데 소제목이 공사비 검증 제도의 이해입니다. 요새 화두가 공사비 증액이죠. 인상. 그걸로 이제 시공자랑 조합이랑 많이 갈등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조합 내부에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 아마 이런 주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사비 검증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앞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계약도 하셔야 될 거고, 또 계약을 하신 데는 또 변경 계약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 내용들을 1시간 정도 살펴보고, 또 나머지 1시간은 그 협상이 안 됐을 때 이제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죠.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공사비 검증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사비 검증제도란 시공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를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올려달라는 거죠. 증액이라는 게. 올려달라고 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조합이겠죠. 조합이 공사비 검증 기관에 의뢰하여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뒤입니다. 뒤에. 예, 거기. 거기. 예. 2. 오늘 책에 보시면 이제 뒤편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각 단계마다 틀리겠지만 시공사를 뽑은 단계는 아니에요. 이 검증제도는 뽑아서 계약을 한 다음에 일정 비율을 이제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유가 많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공사비를 올려주세요 하고, 여기 보시면 시공자가 조합에 요청하는 경우에 그 공사비가 적정한지 아닌지 조합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죠? 대부분 말로 합니다. 말로. 설계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뭐, 디자인도 좋게 됐고, 물가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주셔야죠.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근데 그게 올려달라는 금액이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그럼 그게 적당하지 않은지를 알고 뭐 올려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합이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조합에는 이제 조합을 도와주시는 정비사업 전문가도 있고 설계자도 있고 또 조합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전문가님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 공사비 관련 시공사와 조합의 분쟁이 이거는 뭐 이 도정법 생긴 이래로 20년이 넘도록 계속 그 분쟁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가도 계속 좀 오르고 경기가 좋고 할 때는 조금만 올려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죠. 분양가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 분양은 많이 해서 남는 수익으로 그 공사비를 충당하니까 조합원님들이 분담금을 조금 내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되게 안 좋죠. 지금 뭐 분양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미분양이 나는 그런 시기니까. 그러니까 공사비를, 일반 분양가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전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뭐 물가는 많이 올랐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과정에서 시공사 조합이 계속 분쟁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거를 이제 올려주는 과정에서 조합원 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조합 집행부가 이 정도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 뭐 저 시공사랑 짜고 많이 올려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많이 올려주는 거 아니냐. 또 조합 입장에서는 이거 다른 데도 이 정도는 올려주더라, 우리도 올려주고 빨리 가야 됩니다 하는 이런 어떤 조합원 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에 대해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필요성 때문에
공사비 검증 제도가 새로 2017년에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공사비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건 뭐 그러면 먼저 공사비가 증액되는데 시공사가 내역서를 잘 안 줍니다. 내역서를. 이게 이제 시공사를 언제 뽑았냐에 따라 좀 틀린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는 사업시행 인가 후에 뽑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시행 인가 도면이 있고 그거에 따라 나름대로 내역서를 뽑아서 시공사를 뽑았어요. 그죠? 그런데 서울 외의 지역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사를 뽑았어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시공사를 뽑은 거죠. 그러면 도면은 정비계획 도면밖에 없어요. 정비계획이라는 거는 아직 본설계가 아니고 그냥 아웃라인만 나온 설계인데 그걸로 시공사를 뽑았으니 당연히 내역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그럴 때 적게는 수백억, 수천억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세부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사를 뽑은 경우는 그렇고요. 서울시 경우는 이제 공공관리해서 사업시행 계획 이후에 내역 입찰로 뽑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공사가 조합이 지금 도면으로 그냥 입찰이 들어온 게 아니고 대부분 대안 설계가 들어옵니다. 아, 당신들 조합에서 한 도면이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더 멋지게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또 부가가치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이걸 대안 설계라고 하는데요. 대안 설계를 하면 기존 내역서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서울이 아니거나 서울이나 다 시공사가 이렇게 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내역서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그 변경을 할 때 내역서를 냈을 때 이게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거기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7월 1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뽑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서울 시내에 그동안 시공사를 못 뽑았는데 시공사를 뽑을 수 있는 게 86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조례는 바뀌었고 구체적인 시공사 선정 뽑는 기준이 지금 행정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그 지침이 기준이 되면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시공사를 뽑을 거예요. 많은 조합이. 그러면 조합 설립이 인가 후에 시공사를 뽑게 됩니다. 그럼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죠.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도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비계획 도면밖에 없습니다. 정비계획 도면은 그냥 이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죠? 충수 정도하고 약간 배치 정도 해서 대략적인 것만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시공하려면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소방, 뭐 많은 엄청난 도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세부 상세 도면과 내역서가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를 뽑게 된다. 물론 이유는 있죠. 시공사를 빨리 뽑아야 뭐 자금 지원도 좀 받고 또 빨리 우리 아파트에 어떤 브랜드의 시공사가 들어올 거냐를 조기 확정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것도 큰 장점이 됩니다만 이 시공사 증액의 부분만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측면만 보면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을 때 내역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원래 공사를 하면 건축 도면, 토목 도면, 기계, 전기, 조경, 이걸 공종이라고 합니다. 공종.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 공정, 토목 공정, 기계 공정, 전기 공정, 조경, 이런 이제 공종이 나눠지고요. 이 공종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료비는 뭐 예를 들면 뭐 콘크리트가 얼마 들어가는지, 철근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거겠죠. 노무비는 뭐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여기에 작업을 하면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건축의 재료비, 건축의 노무비, 건축의 경비, 토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내역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별로도 나옵니다. 동별로. 그리고 규모별로도 나옵니다. 25평질 때, 33평질 때, 45평질 때 좀 틀려요. 이 면적에 따라. 그리고 공정에 따라 틀리고. 이걸 굉장히 복잡한 내역서를 제출해야 되나, 정비사업에서는 오랫동안 이 내역서를 제시하지 않은 나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수십 년 된 관행이죠. 왜? 조합설립 인가 때 뽑으니까. 그냥 가설계에다가 대충.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평당 얼마 이렇게 하죠. 지금 이제 평을 안 쓰니까 3.3 제곱미터당 얼마. 그게 이제 평이죠. 평당 얼마예요?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사실은. 평당 계약하는 게 없습니다. 단가 계약. 사실은 건축공사가 얼마, 토목공사가 얼마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금액을 내고 합쳐서 얼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이 있었고 또 시공사들이 시공사 선정할 때는 막 싸우죠, 서로. 근데 원가 공개를 거부할 때는 참 단합이 잘 됩니다. 그거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 안 됩니다. 그거 정부가 하래도 안 합니다. 예? 이때는 아주 단합이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옛날에 어느 정권 때 이 원가 공개한다고 막 시끄러웠던 적 기억나시죠? 근데 원가 공개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LH나 뭐 SH만 공공에서 짓는 건 원가 공개하고 그랬죠? 일부? 예, 일부 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한 건 아니고, 뭐 어쨌든 일부를 했는데, 민간에서는 원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 내역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에스컬레이션 약자입니다. 에스컬레이션.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그 물가 상승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예, 계약을 한 현장 같은 경우는 아마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총회 자료나 이런 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인지 건설공사 지수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사비를 올려주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올려주는 건지,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올려주는 건지, 건설공사 지수가 오르면 올려주는 건지, 이게 다 틀려요. 근데 지금은 요거보다 요게 더 많이 오릅니다. 건설공사 지수가 이제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를 얼마큼 인상이 됐냐를 지수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다 요걸로 아마 계약을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계약을 앞으로 하시면 시공사가 요걸로 제시를 할 거고, 계약이 되신 분들은 지금 어떤 걸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준일입니다. 기준일. 시공사를 뽑을 때 아까 얘기한 그 평당 얼마, 평방미터당 얼마 이것도 문제가 있죠. 총액 기준으로 하는 거. 근데 어쨌든 뭐 총액이든 뭐든 어쨌든 기준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오르는 거를 언제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이겁니다. 이걸 착공 기준이라고 합니다. 착공 기준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2023년이죠. 근데 2021년도에 시공사를 뽑았어요. 2021년 11월에, 12월이죠, 지금. 12월로 하자고요. 12월에 시공사를 뽑았어요.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 시공사가 제시하는 착공 기준일이 2023년 12월이에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미래로. 근데 보통 한 2년, 뭐 2년 반 이렇게 미래로 제시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공사 뽑을 때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안 써요, 그거를. 2년 후에
착공을 하는 조건으로 얼마예요? 이해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공사가 오늘 딱 선정이 됐어요. 오늘 총회에. 근데 그 사람들이 제시한 제안서에 보면 2025년, 아니, 그러니까 2021년에 뽑았으니까 2023년 12월 착공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23년 12월까지 착공을 하면 평당 얼마, 지금 제시한 금액에서 인상이 없고, 이 날짜가 넘어가면 요거를 적용해서 공사비를 올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죠. 예,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좋아. 과거로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 오늘 총회를 했다 쳐요. 오늘 여기가 지금 시공사를 뽑는 총회장이에요. 시공사를 뽑았어요. 특정 뭐 A사를 뽑았어요. 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구심을 해서 뽑았겠죠. A라는 시공사를 뽑았어요. 근데 공사비가 예를 들면 뭐 3.3 제곱미터당 예를 들면 700이다 이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요게 이 사람들이 제시한 조건을 잘 보시면 2025년 12월 착공 기준하고 뽑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느 단계냐면 이제 조합 설립인가 엊그제 났어요. 도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년 후에 착공이 가능해요? 예? 안 돼요. 제가 단언컨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한 100세대짜리는 몰라도 1000세대 정도 되면 사업계획 승인만 2년 걸립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이 보통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보시죠? 아니에요. 거기에 뭐 규모에 따라 경관심의도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보고 학교영향평가도 봐야 되고 뭐 에너지평가 뭐 에너지 여러 가지 심의를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일사불란하게 차차차차 가도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1000세대 기준이면 이주하는데 얼마 걸려요? 예? 예? 아, 6개월 안 돼요. 6개월에 1000세대 6개월 이주 못 해요. 그렇게 하면 진짜 여기 계신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조합원님들은 도와주죠. 근데 안 도와주신 분들이 있죠? 뭐 어떤 분들일까요? 뭐 제 입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 보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생각보다 더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그럼 철거는 얼마나 걸려요? 1000세대 기준? 예? 철거는 잘 몰라요. 요새 철거도 이제 다 이주하면 빨리 하면 한 6개월 뭐 되는데 요새 옛날 철거에는 철거만 하면 신고였어요. 요새 심의 받아야 돼요. 철거도 심의 받고 허가 받아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저기 왜 광주에서 그 철거는 이제 무너졌잖아요.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철거가 옛날에는 신고였어요. 이 재개발하면 우리 요 구역에 뭐 몇 세대인데 이렇게 철거합니다. 라고 신고했어요. 신고라는 거는 그냥 구청에 우리 이거 부십니다. 하고 신고하면 그냥 접수해서 뭐 문제 없네요. 그럼 그냥 철거하면 돼요. 이게 신고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닙니다. 철거 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철거 계획서 만드는데 또 몇 달 걸리죠? 별도 용역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철거를 또 하는 거를 감미를 합니다, 요새. 철거도 감미해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철거도 쉽지가 않다. 철거도 하나의 또 허가로 바뀌었어요. 또 심의도 해야 돼요. 규정이 있습니다. 뭐 3층 이상 면적 얼마 되면 심의도 해야 돼요, 심의. 허가로 바뀌었고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철거 잔재물 속에 옛날에는 그냥 재활용할 거하고 버릴 거만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성면,
성면 아시죠? 그게 발암물질이래요. 그게 이제 암을 유발한다고 그래서 요새는 재개발을 할 때 이 건축물의 성면이 얼마 있느냐 조사해야 돼요. 성면만 분리해야 돼요. 성면을 잘 분리하는지 감리를 해요. 새로운 용역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철거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아까 철거도 신고해서 허가로 바뀌고 어떤 조건이 되면 또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철거도 옛날에 그냥 이렇게 잔재만 부시면서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면을 또 별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면은 이게 방호복이 있죠. 방호복. 이거 이상 허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철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마시면 암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호복 같은 거 이상한 거 입고 이렇게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면들을 다 이렇게 별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재물을 재활용할 거 버릴 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셨어요? 네. 철거도 길어져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시공사를 뽑을 때 착공 기준이 언제냐가 시공사는 최대한 줄이겠죠? 네네. 여러분들은 최대한 늘려야 돼요. 쉽지 않아요. 네네.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도 사업 승인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2년 걸리고 뭐 2주도 1년 걸리고 철거하고 뭐 이러면 4년 걸린다는데 2년 갖고 돼? 안 되지. 4년 해. 이렇게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협상을. 아니면 입찰 지침서를 만들 때 아예 착공 기준으로는 지금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몇 년 이후로 해야 된다라고 뭐 한다든지. 그죠? 예.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착공 기준일, 예정일이 적정한지 여러분들은 시공사를 뽑을 때 그걸 전혀 생각 안 하세요. 그냥 뭐 뽑는 거지 뭐 빨리 어디 회사를 뽑아가지고 빨리 이제 다 됐다 그랬는데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예. 계약하는 날 이미 공사비는 증액해요. 4년 걸릴 거를 2년에 계약하면 이미 2년치는 계약하는 순간 2년치가 올라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예, 이제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오셨으니까 뭐 큰 걸 하나 얻어 가셔야죠. 예.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신 데는 그 계약서를 지금 가서 보세요. 착공 기준이 언제인지. 이제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데라든지 이제 관리 처분할 때가 된 데는 거기 집행부 분들은 옛날에 시공사 뽑을 때 계약서 어떻게 되나 한번 가서 보세요.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이미 착공 기준일이 한참 지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일반 토사 100% 기준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겁니다. 일반 토사 100% 기준. 그 계약 조건에 보면 시공사가 제안서를 잘 보세요. 이 깨알같이 써놓은 데 보면 지질 여건에 토사 기준 또는 지질 여건 일반 토사 100% 기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땅을 팠는데 돌이 나와요. 암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돌 나오면 부셔야죠. 돌 나오면 올려준다는 얘기죠? 이게 일반 토사잖아요. 일반 토사는 흙. 일반 이렇게 포크레인 땅 쭉 파면 이렇게 흙이 있잖아요. 까만 흙. 근데 이렇게 쭉 한 2m 파니까 뭐가 툭 걸려요? 어휴, 암 나왔네. 암. 이거는 포크레인은 안 돼. 발파해야 됩니다. 발파. 발파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근데 발파하면 뭐가 생겨요? 민원 생기잖아요. 옆에 시끄럽다고 공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무진동 발파 공법을 써야 된다 이럽니다. 시공사가. 이 주거 지역에서 발파해 보세요. 난리 납니다. 온 동네 다 쳐들어와서 공사 못 해요. 당장 공사 중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공사가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무진동 발파공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일반 토사가 아니죠. 이제 암이 나왔으니까 안반공사비가 추가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안반공사비 또 추가해야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한 2m 파면 뭐가 나와요? 100% 나옵니다. 100%. 우리나라는 지하수가 되게 많은 나라예요. 왜 일반 땅을 파면 2, 3m 파면 지하수가 다 나와요. 그럼 지하수 땅을 파면 지하수가 막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못 나오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차수벽 공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뭘 또 올려줘야죠. 있잖아요. 올려줘야 또 올려줘야 됩니다. 100%예요. 맞아요. 100% 올려줘야 돼. 100% 올려주는 건 맞는데 얼마만큼만 올려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계약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시공사 대안 설계. 요번에 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바뀌면서 7월 달에 이제 조례가 바뀌고 시공사 헌정 기준을 이제 새로 바꾸는데 연말까지 설계 변경이 중요해요. 설계 변경. 그러니까 이 설계 변경이 왜 중요하냐면 시공사가 조합이 이제 사업계 승인을 받은 데인 경우에 시공사가 더 좋게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브랜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무슨 뭐다. 이걸 하려면 이 설계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설계의 기본 스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걸로 맞춰줘야 된다 하면 설계를 변경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업계 승인이 난 데도 마찬가지고요. 사업계 승인이 안 난 데도 정비계획 도면을 이제 조합에서 제시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바꿔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대안 설계를 하냐 이거예요.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그럼 시공사 제안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안 합니다.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하면 뭐가 가죠? 시간이 쫙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2년밖에 안 된 것도 다 가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4년 걸리는 거 2년 까먹었는데 2년도 또 까먹어요. 그 2년도 또 까먹는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시공사를 뽑으면 시공사를 헌정하는 과정에서 막 조합원들이 막 의견이 불출해요.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공사는 옳거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드릴게요. 다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시공사가 제시한 대안 설계랑 조합원이 요구한 설계가 합쳐집니다. 그러면 시공사 대안 설계가 아니에요. 조합원이 요구한 설계예요. 조합원이 요구한 설계는 누가 책임을 진다? 조합원이 돈을 내야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죠. 그래서 이 공사비, 금융비, 설계비를 누가 부담하냐 이거예요. 시공사가 부담 안 하고 다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이런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이제 강의 사례에 싫지는 않습니다. 싫지는 않은데 적으세요. 예, 적으셔야 돼요. 설계를 변경할 때 누가 요구를 했느냐.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시공사가 대안 설계를 하고 할 때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그래 A 시공사 그래 당신들 의견 좋아 그러면
요거 빨리 6개월 내 완료해. 이렇게 딱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계약을 하든 뭔가 공문행위를 하든 해서 정확히 이거를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 설계가 끝나고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죠. 그죠? 근데 시공사가 인허가 할 때 또 의견 수렴하면 됩니다. 사실은. 요런 게, 이게 믹싱이 되면 시공사에 대한 시공사가 제시한 건지 조합원이 요구한 건지가 섞여버리면 결국 조합원이 요구한 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기간이 더 흐른 건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희석이 돼서 그냥 다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담금 납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 후불제와 이자 대납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분담금을 입주 시에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 이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대출을 우리 시공사가 먼저 그 대출 이자를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입주한 다음에 한꺼번에 내세요 합니다. 이게 이자 후 불제입니다. 그 이자를 누가 내는 거예요? 이자 내는 거예요? 이자를 나중에 내는 거지. 어차피 한꺼번에 대출을 받은 걸 원래 여러분들이 대출 얼마 받으면 다달이 얼마씩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공사가 한꺼번에 내주겠다는 거예요. 또는 뭐 사업비로 내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입주 때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해서 내야죠. 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낸다고 안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납제 있죠. 대납제. 비슷하긴 한데 약간 틀립니다. 이게. 시공사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데 중도금이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다 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냈어요. 그럼 이제 중도금이 남잖아요. 중도금을 대출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건 이자를 대신 내준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이자를 내주니까 우리가 돈을 미리 가져가겠다 하는 거예요. 아직 공정이 안 됐는데. 중도금 납부 기간이 안 왔는데 내가 다 가져가겠다. 왜? 아, 내가 이자를 다 내주니까 먼저 가져가겠다. 예. 이해하세요? 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큰일 나는 겁니다. 약간 틀립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요거는 원래 분담금 내는 시기에 대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원래 조합원이 내야 되는 걸 이제 시공사가 대신 내주는 개념이고, 요거는 대출을 일으킬 때 한꺼번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을 다 가져간다고요. 시공사가. 내가 이자를 다 내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마세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갑자기 이게 빠졌네. 예,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그 분담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무이자 이주비. 무이자라는 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주비 받아가시잖아요. 근데 무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이자는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무이자가 어디 있어요? 은행이 무이자를 해줍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시는 건데 내가 당장 이자를 안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지? 누가 낼 거 아니에요. 예? 여기잖아요. 여기 보면 조합원에게 무이자인데 조합이 이 조합원 이주비 이자를 금융비로 해서 사업비로 떨었다고요.
결국은 분담금이죠. 뭐 사업비로 떠는 거니까. 근데 보통 관행적으로 무이자니까 내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 어차피 그게 여러분들 사업비로 다 나가면 여러분들 개인은 안 내지만 조합에서 그걸 대신 내주잖아요. 그럼 그 지출로 떨잖아요. 그럼 그게 분담금의 계산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이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사업비가 또 무이자 있고 또 유이자 있잖아요. 유이자, 이주비도. 요건 이주비고 요건 사업비. 사업비가 이제 보통 시공사를 뽑을 때 무이자 사업비가 있고 유이자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무이자고 얼마가 넘어가면 유이자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유이자 사업비도 원래 자기네가 조달하는 금리보다 좀 비싸게 하죠. 뭐, 그 당연하겠죠. 그러면 무이자 사업비는 무이자예요? 그렇게 순진한 분 안 계시죠? 그럼 어디에 녹아 있어요? 분담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비에 녹아 있어요. 공사비를 제시할 때 우리 아까 얘기한 평당 얼마 할 때 원래 공사비가 있고, 그죠? 원래 순수 공사비가 있고, 사업비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갔겠죠?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주할 때 요새는 뭐 이렇게 주면 안 되지만 또 주면 좋잖아 또. 뭐 이게 받죠?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예를 들면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요새는 이제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데 영업비를 수주하는데 한 100억 썼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공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본사 관리비로 처리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기 공사비는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당연히 포함되죠,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이자라고 속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해를 하시죠. 그냥 얘기하면 그러려니 너는 무이자라고 하면 내가 믿을 줄 알았지. 속으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는 내가 아닌 거 다 알아.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분양불이 있고 기성불이 있어요. 이것도 이해하신가요? 보통 이제 기성불이라 하는 거는 공사비를 조합이 시공사한테 공사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성불이라는 거는 이제 공정률에 따라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공정에 따라 돈을, 이제 조합원 분담금하고 일반 분양한 거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사, 착공, 진척률에 따라, 공사 진척률에 따라 공사비를 주는 게 기성불이에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근데 분양불은 뭐냐면, 보통 분양을 우리가 요새 선분양 하잖아요. 그러니까 착공하고 얼마 안 있어 분양을 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실제 공사는 별거 없어요. 그냥 철거하고 그냥 펜스 쳐놓고 이제 토목공사 막 할 쯤에 일반 분양해요. 근데 분양이 잘 됐어. 완판 딱 쳤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게 그대로 절로 가는 거예요. 회문사한테. 이게 분양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돈도 많이 빌려줬으니까 이제 돈 들어오면 다 우리한테 줘야죠. 뭐 대여금도 주고 뭐 그죠?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분양불이냐 기성불이냐가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주는 방식의 계약인지 아니면 일반 분양 수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딱 들어왔다 조합 통장에 딱 찍혔다가 바로 시공사로 가는지 나중에 잘 보세요. 분양은 누가 책임해요? 조합 책임입니다. 근데 조합이 전문성이 없는데 분양을 어떻게 해요? 시공사가 도와줘야지. 옛날에는 시공사가 분양은 자기 책임으로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시공사가 약아가지고 요새는 자기네 책임으로 안 합니다.
특히 상가가 문제죠. 상가. 상가는 아파트는 사실 선분양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공사 초기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보통 골조가 올라간 이후에 분양을 합니다. 근데 골조가 올라갔다는 거는 사실 이제 다 진 거죠. 골조가 닿으면 이제 뭐 남아요? 거기 이제 마감, 기계 같은 건 다 됐고 설비 들어가요, 설비. 설비하고 마감, 미장, 뭐 이제 그 내부 공사 이제 할 때잖아요. 골조 다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상가를 보통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가가 요새 잘 안 팔리잖아요. 옛날에는 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하면 단지 내 상가가 굉장히 인기가 되고 돈이 됐었어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재개발 상가가 인기가 있으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이렇게 순위까지 정해놓고 막 경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소비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가서 뭐 삽니까? 예? 다 뭐 주말에 마트나 백화점 가서 사고 아니면 요새 요걸로 똑똑똑 하면 다 새벽 배달 뭐 배송 짝짝짝 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상가를 크게 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상가 절대 크게 짓지 마세요. 허수예요, 허수. 그거 다 누가 안아야 되냐면 조합이 안아야 됩니다. 분명히 사업이 돈이 남았는데 입주할 때 되니까 모자르대. 아니 맞긴 맞아요. 근데 캐시플로우라 그랬죠. 공사비 줄 돈이 없어요. 왜? 상가가 다 팔려야 공사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이 저번 분담금, 일반 분양 수익금 또 상가 수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계약을 했으면 따박따박 돈 다 내실 거고 일반 분양도 뭐 따박따박 돈 낼 거죠. 그럼 남은 게 뭐냐면 상가예요, 상가. 상가는 골조 이후에 거의 이제 준공 임박해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이 되면 그거 파는 돈을 공사비를 주면 되는데 모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돈이 모자랄 때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사비를 늦게 주면 어떻게 돼요? 연체이자가 붙겠죠. 17%, 뭐 17%인지 15%인지 제가 몰라요. 계약서에 보세요. 그럼 그 연체이자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입주 때까지 어쨌든 상가를 팔아서 그 돈을 내면 되는데 입주 준공했는데 상가가 다 안 팔렸어요? 그럼 뭐 공사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입주 못해요. 시공사가 여러분들 입주를 하면 돈을 받을 길이 없어요. 다 입주해버렸는데.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거 발동해요. 유치권. 뭐죠? 공사를 했는데 난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면 그 물건을 유치를 합니다. 정문을 봉쇄하고 못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니 상반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 양천구에 뭐 좀 조그만 현장이긴 하는데 그 공사비 안 올려줘가지고 시공사가 입주 안 시켰잖아요. 우리 둔촌주공도 그랬죠? 둔촌주공은 유치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타워 크레인 철수하고 공사 안 한다고 배짱 부리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세상에 뛰어먹을 수 없는 돈이 시공사 재개발에서 시공사 공사비입니다. 절대 못 뛰어먹습니다. 왜? 공사를 하면서 그 땅을 유치하고 있어요. 건물을 지어서 그 현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조합도 그 내 땅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왜? 공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시공사한테 맡겼잖아요. 그리고 뭐 공사장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조합도. 물론 이제 조합장이 나 언제 감독하러 갈게 이러고 이제 갈 수는 있는데 막 무단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시공사의 범위란 말이에요. 다 끝나서 내가 돈을 다 주고 그 물건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그 인도가 뭐예요? 입주지. 여러분들 입주하면 그때 내 거죠, 이제. 그죠? 그거예요. 근데 공사비를 안 주면 입주 못 해요. 그럼 뭐 한 100만 원씩 더 걷어서 내야 돼요. 이게 오늘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전부 그냥 비관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현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거랑 알고 당하는 거랑 틀려요. 알면 뭐 하나라도 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싸우다 보면. 그냥 건투를 빌게요. 그래서 이 공사,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데 참 힘들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시공사를 상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검증 제도가 생겼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 증액 변경되는데 이 자료와 정보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는 빼고요. 공사비만 이제 검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18년, 이제 17년 2월 9일 날 해서 1년 경과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먼저 도입이 됐고요. 여러분들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아시죠? 그 정비사업에서 여러 업체들 뽑는 기준이 되는 기준이죠. 여기에 이제 들어갔었고, 나중에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정식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24일 이전 시공사 선정한 경우 외에 이제 계약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검증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5분의 1이죠. 5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협상하다 잘 안 되면 시공사는 뭐 1,000원 올려주세요 하고 조합은 5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협상이 이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증을 맡기자. 그래서 얼마가 적정한지 한번 우리가 검증을 맡기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조합원이 20% 이상 요청하는 경우 또는 시공사를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뽑는 거.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뽑았는데 이제 한번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10% 이상이면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뽑았는데 5%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뽑았는데 또 5%면 하여간 뭐 이때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한번 했는데 또 3% 이상 올려달라는 경우는 또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변동률과 관계없이 소유자 조합원 5분의 1이 요청하면 검증할 수 있고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뽑았는데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10% 이상 올려달라 그러면 검증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았는데 5% 이상 올려달라면 검증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검증을 했는데 또 나중에 3% 이상 올려달라 그러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업 시행자랑 시공사랑 뭐 합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뭘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이걸 공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정별로 이런 또 세부 이런 공사가 있어요. 가설공사, 골조공사, 습식공사, 방수공사, 토목에도 덮하기, 흙막이, 잔토 처리, 기계도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이 공정별로 세부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별로 아까 얘기한 재료비, 노무비, 예? 또 경비들을 다 산출을 해 오라 그러고 그게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면 조합이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기관이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걸 가지고 협상도 하시고 계약하시고 총회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1시간이 됐는데 맥을 끊고 갈까요? 그냥 계속 갈까요? 네? 그냥 갈까요? 그러면 좀 가고요. 저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가시는 분 계셔요. 네, 살짝 다녀오시고 제가 한 10분 일찍 끝낼게요. 그럼 예.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 공사비 검증이 있고 증액 공사비 검증이 있어요. 전체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검증을 요청하는 거고, 계약 이후에 공사비 증액인 경우는 이제 변경 계약 체결 전에 검증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검증이 완료되면 검증 보고서를 검증기관이 조합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검증 보고서는 조합원 총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증 기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공사가 사업 시행자에게 증액을 신청한 날이죠. 예. 증액을 얼마 올려주세요 하고 올려준 날, 그 요청한 날이죠. 그 다음에 이건 증액인 경우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증액이 아니라 전체 공사비를 검증하는 경우는 도급계획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기준이 없을 땐 계약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상호 협의했을 땐 협의한 날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검증하는 기간이 틀려요. 제일 작게는 60일, 길게는 75일까지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세부 내역서를 다 검토하려면 최소한 60일에서 7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000억 미만이면 60일, 1000억이 넘으면 7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기준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류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 제도 만들 때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광명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명. 거기는 구역 이름이 R로 돼요. R. 예를 들어 1R, 2R, 3R. R이 리데벨롭먼트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구역 이름에 R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명 7R 구역, 10R 구역, 12R 구역 이런데, 어쨌든 그 구역에 어떤 조합장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 많이 하고 다니니까 한번 전화가 오셨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상담을 좀 하면 안 되겠냐 해서, 그럼 언제 한번 오시라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그 규모가 되게 큰데요. 시공사가 이제 3개가 들어간 컨소시엄으로 할 정도니까 굉장히 큰 데죠. 그것도 다 우리나라 유수의 시공사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25회의 공사비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합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임원하고 대의원 또 일부 넣고 또 공모까지 했어요, 조합원들한테. 왜? 조합원님 중에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건축사도 있을 수 있고, 기술사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이쪽 계통을 잘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임원 몇 명, 대의원 몇 명, 또 조합원 공모로 해서 이런 전문가 몇 명 해서 공사비 협상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공사하고 이제 협상하러 왔는데, 시공사가 공문을 이제 예를 들면 3천억 올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거를 내라 했더니 A4 2장을 갖고 왔습니다. A4 2장. 갑지라고 그러죠. 알고요. 공사비 인상 요청. 그래서 계약서 제 몇 조에 의거 공사비 인상을 요청하오니 공사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첨부. 첨부 딱 뒤에 놓으면 한 장이 더 있습니다. 1. 에스카레이션 적용, 매달 며칠 착공 기준일 적용했으니까 어쩌고 해서 물가지수에서 얼마. 설계 변경, 당초 설계는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요구한 설계 이거 저거 바꿨고, 자재도 고급형으로 바꿨고, 그죠? 조경 특화도 했고, 인면 특화도 했고, 벽면도 좋게 했고 했으니까 얼마.
땅을 팠더니 물이 나오네요. 얼마. 땅을 팠더니 암이 나오네요. 얼마. 착공 기준일 3년 지났죠? 얼마. 저저저저 해가지고 3천억 이렇게 왔습니다. 협상을 하는데 세부 내역은 없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아 이거 올랐잖아요. 올랐잖아요. 시공사가 아까 얘기했죠. 제시 안 한다고. 여기까지 제시 안 합니다. 그냥 올랐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업계획 승인도 나고 관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관리 처분을 해야 2주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조합원들은 이제 우리 언제 이사 갑니까? 막 난리죠. 다 됐다며. 사업계획 승인 났으니까 조합장님 언제 이사 갑니까? 지금 여기 나 저기 전세 계약 연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막 질문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시공사랑 협상이 끝나야 빨리 관리 처분하고 계획이 나오죠. 근데 시공사가 그냥 다 버티고 그냥 3천억. 또 얘기하면 3천억. 앵무새입니다. 그냥 3천억. 자료 드렸잖아요. 엊그제 2장, A4 2장.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막 이 조합장이 화병이 날 지경이죠. 근데 아무 데를 쫓아다녀도 이걸 해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줍니까? 다른 조합에서 남의 조합의 일을 해결해 줍니까? 뭐 어디 경찰에 고소를 합니까? 검찰 뭐 범죄를 저지른 거나 이제 공사비 올려달라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2017년 이전에 그래서 이 공사비 검증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그 공정별 내역을 제출하게 만들고 그거를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검증 결과를 주면 조합은 야 검증기관에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 3천억 올려달라는데 2천억이면 되는다고 여기 왔는데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 검증제도가 이제 약간 맹점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예. 강제성이 없습니다. 왜? 공사비 목록이라든가 네. 그 세부 내역들을 건설사에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A4 용지 몇 장 주고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도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갖다가 내라라는 그것도 강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7월 1일 날 조례가 개정돼서 그 지금 시공사 선정 기준,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게 지금 행정 예고하고 있고 12월에 될 건데 거기서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일을 잘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거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조례에.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할 때 입찰 기준에 이걸 넣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정관에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미 약간 처음에는 임의 규정이고 어떤 10%, 20%, 5% 이걸 넘었을 때만 검증인데 시공사를 뽑을 때 규정은 없거든요, 지금. 이 검증 제도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행법의 공사비 검증 제도는 처음 계약하는 거는 타치를 안 해요. 징액할 때만 대처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조합 설립인가 후에 뽑을 때는 10% 이상, 사업계획 승인 때는 5% 이상. 이게 한번 올렸는데 또 3% 올릴 때. 요때만 강제를 하지, 처음 뽑을 때는 강제를 안 하고 있어요. 처음 선정해서 뽑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시공사를 뽑아서 예를 들면 수백 개 되는 검증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증액할 때만 해라. 이런 취지였는데, 요번에 이제 서울시 조례가 그나마 아주 디테일하게 그거를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좀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로 강제를 해주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로 강제를 하고 행정에서 강제를 해줍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시공사 뽑는 걸 공공지원에 다 일일이 그 단계별로 보고를 하고 하게끔 지금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공사 뽑는 거 그냥 조합에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정비사업 전문가이자가 마음대로 못 해요. 다 구청에 보고하고 조례에 맞겠는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바뀌면 여러분들의 그 입찰 지침서 또 예시가 다 나와 있어요. 입찰 지침서도. 그리고 그거에 따라 일부 정관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에 맞게. 그래서 사실 시공사 처음 뽑고 계약할 때 요거를 강제를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열렸습니다. 이미 그 조합 설립되고 시공사를 선정한 데는 당시에 그 최초 계약 당시에 그 자재값이라든가 여러 그 아까 농업비 이런 것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바뀌었을 때 그럼 그 당시에 그 산출된 그 근거하고 이걸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로 가야지 그때. 지금 낸 공사비 전체를 검증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비용이 많아지니까. 공사의 검증을 하는 단체가 부동산원이니까. 예. 저는 부동산원이 전문기관을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LH나 호주의 서울시 같은 경우 SH 정부에서 공사비 순수 공사비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까 금융위원 다 하시면 예. 금융감독이나 이런 데까지 들어와서 들어와서 검증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기능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만 하고 이 기능을 강조화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사를 천천히 해야 되는데 1,300원 올려달라면서 A4를 투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해서 공사를 깎은 게 아니라 언론 보고하는 거 별짓을 다 해서 절반 깎았거든요. 우리 똑 깎아야 되는데 저희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시공사가 산출 물건을 갖고 오면 저희가 올려준다고 했어요. 타당하면 다 올려주겠다. 그럼 거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뽑으신대요? 저희는 조합살림 사업계 시행 인가를 뽑았고요. 아, 그러면 내역 입찰을 뽑았잖아요. 내역을 뽑았죠.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금까지 줍니다. 저희는. 근데 건설공사비 지수 그 이상 따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 이상 올려달라고 했죠. 계약서가 의미가 없는데 지금 시공사 때문에. 그렇죠. 또 저게 문제죠. 계약서 무시하고 실제로 더 올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냥 모르고 계약 단계가 엄청 따졌어요. 예. 그 의미가 없이 올려달라고 하는 그러면 사업계 승인 이후에 뽑았고 공사비를 한번 지금 관리시험 하셨어요? 관리처분 인가하는데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공사를 올려달라고. 그 타결하고 잠깐 관리처분 변경이 수반될 수 있겠네요. 그 변경을 해야지 이주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검증 기관에 대해서는 법에는 LH는 한국부동산원으로 돼 있고요. LH가 일을 안 합니다, 실제로. 근데 LH한테 물어보시고. LH의 입장이 약간 그래요. LH가 시행자이기도 하면서 시공자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원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요번에 SH를 하라고 그랬어요. SH 제가 알아보니까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아직 정식 조직은 안 됐고요. 아마 연말에 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SH가 들어오면 조금 낫지 않겠는가 해서 서울 쪽은 또 SH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공사들이 보면 부동산하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 인허가권을 주는 서울시 자회사. 예. 예. 시공사가 좀 무서워하지. 예. 자료 제출하지. 예. 부동산의 자료 제출 반대가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의무화된 건 내야 돼요. 의무화된 건 내야 되고, 아까 이제 그러면 그 증액이 사업계 승인 이후에 5% 이상 하면 검증해야 돼요. 그건 의무예요. 5%가 안 된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협상을 하시다가 5%가 넘으면 검증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청 서류를 내게 돼 있어요. 쭉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뭐 설계도, 시방서, 지질조사서, 또 자재 설명서, 이런 이제 세부적인 걸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총괄표란 거 하고, 그 변경 전후의 공사비 내역서, 물량 산출서, 단가 산출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명한 서류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공정별
자재비, 노무비, 경비 세부 내역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검증기관이 또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면 이렇게 접수를 하고요. 제출 서류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미비된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일단 실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하고 이게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한번 조합에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 이사회나 대의원님들한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뭐 시공사도 오라고 그럽니다. 왜 이해 당사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고 뭐 미비된 소리 있으면 좀 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여기 또 전문 검증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제 실무 검증하고 중간 설명회하고 보완해서 이제 검증 자문위원회 거쳐서 최종 보고서 작성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일에서 75일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검증 대상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질의가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요 날짜가 중요해요. 19년 10월 24일. 요 날짜가. 그래서 최초 계약이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네, 여기죠. 100억. 그 다음에, 근데 검증 시점에는 이제 114억이 된 거예요. 114억. 그러면 114에서 100을 빼니까 14%가 오른 거잖아요. 예, 14%가.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빼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물가 상승률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5%가 올랐으면 14에서 5% 빼니까 9%잖아요. 그러면 여기 최초 이때로 기준으로 사업개 이후에 뽑은 경우는 5% 이상이니까 만약에 9%가 됐다면 검증 대상이고요. 의무 대상이고 만약에 이전에 뽑은 거면 9%니까 10%가 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검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공사를 언제 뽑았냐. 아까 그 조합장님이신가요? 그쪽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 인가 후에 뽑았으면 5%가 증액을 하면 지금 뭐 무조건 5% 넘죠? 네. 죄송합니다만. 그럼 검증이 의무예요. 예? 예? 60%?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 5% 10% 따질 때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시공사 또 주장하는 논리가 이거는 천재지변에 가깝다. 불가항력이다. 근데 사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뭐 물가지수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 코로나 3년 또 뭐 전쟁 나고 뭐 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불가항력 아니냐. 거의 천재지변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0% 동의는 안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또 맞죠, 사실은. 근데 이제 60%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이제 실제로 하청업체 그만큼 올려줬으면 납품업체들한테 투공이 아닌데 거의 야선을 줬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희가 단가를 이걸 하청업체도 납품한 걸 따져보면요. 네. 오히려 2020년도에 저희가 실무사 선정할 때 산출 근거 내에서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6% 올려달라고. 그러면 시공사 언제 뽑으신 거예요? 2020년 6월에 20년 6월이요? 그러면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아, 20년? 아, 그러네. 3년이면 한참 오를 때네요. 아, 참. 그 근거를 주면은 차라리 낫는데 안 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거잖아요, 이거.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를 뽑은 사례니까 5% 이상이니까
의무적으로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세요. 하시고, 예, 뭐, SH가 지금 TFT 구성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1월 달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지금 하시는 중인가요? 같은 경우는 아예 SH 저기 그거는 못 믿어갖고 그 SH 하세요.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버렸어요. 전문 업체. 전문 업체랑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HNC라고 저희가 알아본 데가 있는데요. 아, 그건 또 다른 부분이지.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 오픈해서 검증해요. 내가 그거 그러면 결론은 그게 강행이 돼야 되는데 강행이 안 되잖아요. 아, 요건 되죠, 요거는. 아니죠. 그 검증만 할 뿐이지. 다시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강제는 할 수 있죠. 그 보고서가 나오면 검증기관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올려준다. 이런 건 간접적으로 검증이 되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쌓인 그 시공사와 조합과 다시 그게 부동산 원세 결과체가 나오면 그게 강행으로 가줘야 되는데 네. 강행으로 갈 수가 없고 그냥 또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참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될 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시공사 로비 엄청 심했어요. 이거 도입 못 되게 하려고. 그나마 이 정도라도 저거를 올리는 거를 2주 한다는 올릴 거예요.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시공사들의 힘이 그렇게 세인지 몰랐어요. 사실 시공사들 내노라는 시공사들이 다 그룹이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10대 그룹 재벌들이 움직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어려운 제도였어요.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합원님들은 이거 왜 강제 안 했냐 그랬지만 이 제도 도입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나마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역서 제출은 해야 돼요. 내역서 제출해서 검증 보고서까지는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강제까지 하고 싶었지만은 그거는 안 됐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시공사가 A4 2장 내던 거 여러 가지 내역서 내게끔 만드는 효과 또 그걸 가지고 어쨌든 제3의 검증기관이 검증을 해서 당신들이 낸 게 너무 뻥이 많이 들어가 있어 라고까지 해준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합원님들이 협상의 근거로 쓰고 또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알려주는 것까지. 그죠. 근데 의무화가 안 된 게 아쉽죠, 사실은. 그러니까 의무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10%만 올려줘도 된다라고 검증 보고서 나왔어요. 네. 근데 시공사에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끌래 뭐 15%를 올려줬어요. 그럼 조합원들이 볼 때는 야 보고서는 10%인데 왜 너 5%를 더 올려줬어? 그러면은 집행부만 공격받을 오히려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법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곤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선생님도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해하죠. 그러니까 A4 2장 가지고 몇천 원 올려달라는 때도 있었고 이 제도를 도입하려니까 엄청 반대를 심했던 것도 있었고 현실이었고 도입을 해서 어쨌든 내역서까지는 받고 검증까지는 해서 주는데 강제성이 없는 관계로 그걸 관철하지 못하니까 또 부작용도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제도라는 게 이제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 조합원님들이 이런 걸 인식해가지고 뭐 탄원서를 내든지 뭐 어떻게 해서 근데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건 법이잖아요. 법에 강제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법이 뭐 로비에서 그렇게 완화가 됐던 어쨌든 간에 현실은 그래요. 사실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검증기관도 몇 개 없는 것도 아쉽고 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나마 서울시에서 이번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약간 강행 규정으로 가고 있어요. 조례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미비점을 조례에서 좀 하려고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우리가
법에서 안 된 걸 여기서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예, 일단 그 정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 19년 10월 24일이 이 공사비 검증 기준이 나온 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사업승인 받고 여기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변경 계약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요때 제도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때를 계약 날짜로 보는 거예요. 변경 날짜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려준 건데 한 번 올려준 거는 또 그냥 인정을 안 합니다. 요거를 최초 계약으로 봅니다. 이해하셨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법이 요때부터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올린 건 안 치고요. 여기가 최초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몇 프로? 여기서부터는 9%인데 그러면 원래 검증 대상인데 요걸로 치기 때문에 검증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치면 8.3%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보면 4.6, 1.9잖아요. 그래서 요건 또 의무 대상인데 요거는 쪼개기예요, 쪼개기. 원래 5% 넘으면 검증이잖아요. 그러니까 4.6%로 계약하고 조금 있다가 또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쪼개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합쳐서, 이렇게 하면 합쳐서 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데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보통 관리 처분 하기 전에 도급 계약을 합니다. 아까 저 선생님 어떤 분은 이제 옛날 조례가 요때 시공사를 뽑았기 때문에 요때 뽑은 데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때 뽑았던 요때 뽑았던 이제 관리 처분 전에 한번 이제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요새는 원래 관리 처분을 하면 이주하고 철거하잖아요. 그럼 공사가 되잖아요. 일반 분양도 하고. 근데 보통은 착공을 하면 공사비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아니, 관리 처분 해가지고 나 분담금 얼마? 그래서 이사 갔잖아요. 다. 땅을 비워준 거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5천만 원? 1억. 알았어. 아이, 그럼 내가 그 돈 내면 되겠다. 하고 다 이사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 막 하는데 갑자기 공사하다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에 우리가 아까 이제 착공 전에는 착공 기준일까지 올린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때는 착공하면 이제 안 올린다고 계약하시죠? 이렇게 해요. 근데 저쪽 게시 깡패들이, 아니, 저 깡패가 아니고, 그분들이 안 된다니까. 이게 60% 올려달라고 그러니 참 답답합니다. 원래는 착공하고, 관리시험 끝나고 착공을 하면 더 올리면 안 돼요. 더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올리면 안 되는데, 공사하다가 올리는 거는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어요. 예? 아니, 그러면, 근데 그걸 법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적 계약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계약 해지 사유는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비를, 예를 들면 착공할 때, 요때 계약을 하면서, 이제 착공하면 못 올린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올리면 해지 사유가 있는 걸로 하면 되죠, 사실은. 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갔어요. 총회까지 받으려고 전날 와서 시공사가 조건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협상하다가 우리가 이제 협상 검증도 있지만 마지막 수단은 해지거든요. 시공사 변경이죠, 사실. 근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서울시에 시공사 새로 뽑을 게 86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공사들이 남의 거 뺏어 먹지 않아도 먹을 게 많은데 지금 이렇게 지금 어디 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굳이 남이 하던 거 해지하는데 들어가서 할 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 것도 해지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그냥 하던 거는 그냥 계속 하고 새로운 거나 경쟁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시공사 변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단합이잖아요. 예? 단합이잖아요. 단합인지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본 적은 없지만 여러 정황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방법이 없잖아. 저만 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만 쪼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빨리 가서 데모를 하세요. 그 요새 우리가 부동산 뭐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주식에는 뭐 공매도 뭐 이런 게 한참 난리에서 뭐 배터리 아저씨 어디 가서 뭐 연설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근데 사실 이 재개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거예요. 사실은.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돼요, 사실은.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그럼 검증을 의무화하든지, 검증기간 더 늘리고 보강해서 검증을 의무화하든지, 아니면 일정 금액을 아예 못 올리게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여지껏 이 오랜 관행이 있었잖아요. 이런 내역서도 안내.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도 오래되면 굳어져요. 사실은 지금 아까 저 2017년 돼서 18년부터 법됐다 그랬잖아요. 이 공사비 검증제도 미흡하지만 이거 한 것도 몇 년 안 돼요, 지금. 그 전엔 그냥 3천억 올려주세요 하면 A4 2장. 맨날 와가지고 앵무새 무지개 녹음기 틀어놓고, 예, 3천억입니다. 3천억이라니까요? 3천억. 이랬던 거를 그나마 이제는 뭐래도 그래도 제출을 하고 검증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좀 미흡하죠. 앞으로 이 제도가 좀 많이 발전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결국은 법이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거 한번 보세요.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기준. 요게 지금 12월 달에 될 거예요. 예,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적으세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이 예. 서울시에서 하는 예. 시공사도 시공하지만 서울시도 더 좋죠. 노동력 올려주고 상매가 다니까. 그래도 요새 또 법이 바꿔서 뭐 통합심의도 한다고 그러고 뭐 좀 많이 좀 규제는 많이 완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문제는 공사비가 오르는 거 이상으로 분양가가 오르면 돼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됐잖아요. 강남 3구하고 용산 빼놓고는. 근데 분양가를 상한을 없앤데도 마음대로 못 받잖아요. 예? 예? 아니 근데 허그도 완화됐어요. 지금 해보세요. 허그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할 때는 법으로 규제했고 이제 허그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허그에서 간접 통제를 했어요. 고분양가 위험 관리라고 해서 했는데 요새 많이 완화됐어요. 허그 거. 근데 완화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높게 분양을 했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가실 거고 그러니까 공사비 오르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이 안 느니까 결국은 분담금이 늘는 거죠. 근데 분담금이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준을 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이게 사실은 관리처분 하면 이제 변동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주하고 철거하고 간 거잖아요. 근데 요새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여기. 이걸 안 해서 여기 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 몇 가지 사례를 봤더니
시공사 공사비 올려줬으면 빨리 협상을 해서 주든지 말든지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이걸 질질질 끈 거예요. 공사 기간에. 질질질 끈 거예요. 이거 빨리 안 하고. 시공사는 근거를 다 만들어놔서 열 몇 번 공사비 인상 요청했어요. 근데 조합이 계속 뭉개고 있는 거야. 안 돼, 안 돼, 말로만. 그래가지고 이때 내일 모레 준공이에요. 근데 시공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유치권 발동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준공 때 갑자기 조합원님들한테 1억씩 더 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빨리 끝내셔야 돼요. 적어도 준공 1년 전에는 마무리를 해야죠. 인상 요청이 있다면, 왜냐하면 1년 전이면 골조가 다 끝났을 때예요. 그러면 공사비 증액 요인은 다 나올 때예요. 1년 전이면. 근데 이거를 뭉개죠. 게다가 입주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막 떠밀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한 번은 올려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여기서 끝나는데 요새는 이렇게 한 번 더 올려달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뭐 이것도 안 올려주면 좋겠지만 또 현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서 협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이때는 조합원님들이 현장에 없잖아요. 다 이주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질질질 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임박해가지고 이때 되면 이제 난리 나죠. 사실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든 빨리 협상을 하든 뭘 해서 해야 해결이 되지. 이게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왜? 시공사가 요청했을 때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아유, 내가 불쌍하니까 내가 봐줄게. 절대 이럴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든 받아가요. 오히려 이거 지연할수록 조합이 불리해요. 빨리 타결을 하고 갔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려온 거는 보통은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거 얘기한 거예요. 증액.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막무가내로 올려달라고 그러고. 입주 때까지 안 올려주면 유치권 행사한다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주를 했다고 그래서, 관리 처분을 했다고 그래서 안심을 놓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조금 이제 멈춘 것 같더라고요. 예,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이제 동결로 가고 내년에는 물가가 좀 내려갈 것이다. 또 요새 원유가도 내려가고 자재값도 좀 내려갈 것이다. 내년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 예상이 올해가 피크다. 피크 아시죠? 피크면 내려가겠죠? 그걸 기대하셔야지 뭐. 모릅니다. 저는 이게 피크인지 더 올라갈지 모르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끝났고 뭐 유가도 내려가고 뭔가 좀 내려가지 않겠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내려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금 요 단계 계시는 분은 조금 요거를 늦춰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뭐 그 조합 사정이니까 제가 하라 마라 할 건 아니지만 요 단계 계시는 분들 요게 잘 타결이 안 됐다면 그죠? 요거 여기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문제가 많아요. 알아요. 세입자들이 일단은 올리는 거다 얼떨 전화해서 공부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는 뭐 사업 승인 나면 당연히 분양시청하고 관리처분하고 인가 남은 여기 인가 날 때쯤에는 뭐 금융기관 선정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딱 해서 이주하고 이런 데 신경 쓰고 이걸 빨리 해야죠. 여러분들 뭐 재개발한다고 엄청 기다리셨는데 빨리 해야죠. 그런데 워낙 이런 민감한 단계니까 여기에 신중하시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볼게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빠졌나? 잠깐만요. 아, 넘어갔어요? 잠깐만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정리를 하면, 예. 보통 이제 단가나 총금액,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얘기했죠? 공사비 산정 기준이 지수, 착공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실착공일로부터 공사계약서 명시하는 거, 대여금에 대한 거, 무이자냐, 유이자냐, 그 다음에 사업시행과 도서, 마감재 리스트, 이런 거를 잘 한번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직접 공사비 있고, 간접 공사비 있고, 직접 공사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이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해서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공정에 토목공사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토목공사, 땅 파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흙막이 공사, 터파기, 토사, 굴착, 잔토 처리 등등등 또 파일 박는 공사, 부대 공사, 토목공사 안에도 세부 공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공사 중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가, 금액, 수량을 쭉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시공사 때 제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적정한 건지, 이 수량이 적정한 건지, 이 규격이 적정한 건지, 이 단가가 적정한 건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증기관이 이런 거를 이제 검증을 해준다. 그래서 조달청 기준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이거까지 알 건 없고요. 이런 거를 참고해서 검증할 때 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됐습니다. 이제 Q&A 몇 개만 할게요. 검증 시기는 아까 얘기했죠. 계약하고 변경 계약을 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검증할 때는 계약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증액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10%, 5% 또는 3% 예, 할 때는 계약하기 전에 시공사로부터 이거 검증을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서류 내세요. 시공사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검증되는 검증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공사비가 10% 올랐니, 5% 올랐니, 3% 올랐니 이런 거는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당 얼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당 얼마는 면적이 똑같을 때 비교가 되지만 면적이 바뀌는 경우, 면적이 바뀌잖아요. 그럼 평당 단가도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5%, 10%, 3% 올랐다는 거는 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요건 얘기했죠. 2019년 10월 24일 이전에는 계약을 몇 번 증액을 했어도 요 날짜 전에 있는 거가 최초 계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제도의 문제점은 조합원들이 직접 신청을 못해요. 조합이 요청하면 조합이 회공사 때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증기관에 제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죠. 이게 아쉬운 거죠. 공사비 검증 결과를 그대로 변경계약 체결해야 되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협상의 근거로 밖에는 쓸 수 없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게 좀 아쉬운 내용입니다. 하락한 경우는 이게 좀 증액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하락한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 중에 정비 기반 시설이 있어요. 도로, 공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단지 구역 내에 도로, 공원 이런 기반 시설은 시공사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구역 외에 기반 시설이 있어요. 그거는
보통 조합이 별도로 뽑습니다. 그 업체, 설치 업체를 뽑는데 그거는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본공사, 이 구역에 그 재개발하는 그 공사비에 다루는 거지 기반시설 조그만 거 뭐 하는 거는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또 있어요. 검증이 의무 대상인데 검증 안 하면 어떡하냐면 요 감독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113조에 따라서 검증이 의무면 어쨌든 뭐 강제성이 있든 없든 검증해야 됩니다.